오늘이 5월 22일인가요? 21일인가 모르겠습니다. 예, 음력으로는 아마 4월 15일, 달이 아주 만삭이던데요. 어젯밤에 보니까. 예, 우리 어머님 오늘 아침에는 치과 가서 틀니가 조금 금이하고 깨졌어요. 그래서 그거 보정하고 점심 약간 드시고 한숨 주무시고, 한숨 주무실 때 저는 좀 청소 좀 했죠. 집에 좀 곰팡이 좀 낀 게 있어가지고. 그리고 지금 대충 한 5시 약간 넘은 것 같은데 바람 쐬러 나왔더니 아주 상쾌하네요. 온도는 약간 5도쯤 된 것 같은데 습도가 맞아서 그런지 상쾌해요. 약간 덥다 하는 느낌이 든 걸로 봐서는 25도는 살짝 넘은 것 같아요. 그러나 방구석에만 있다가 어머님이랑 같이 이렇게 나왔는데, 저는 청소하다가 나왔으니까 약간 지금 더워요. 근데 어머님은 아마 선선하실 겁니다. 무작정 아무 준비 없이 그저 부모님 몸과 마음이 심하게 손상이 돼서 병원에서 이제 나가시오, 병원에서는 더 이상 쓸 방법이 없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퇴원을 은근히 조용했을 때 다시 요양원이나 요양병원으로 가면은 또 병이 거기서 시작됐기 때문에 더 상태가 안 좋아질 것 같아서 아무 준비 없이 가족 요양을 시작한 지 이제 횟수로 5년 차입니다. 만으로는 4년이죠. 5년 차인데 이제 서서히 저도 마음이 좀 정돈이 되어 가고 노하우도 쌓이고 우리 형제 자매 마누라 우리 새끼들하고 관계도 어느 정도 좀 정돈이 돼 가고 이게 중요해요. 저 개인적으로는 이 가족 관계가 정리가 됐다는 것이 아주 좋습니다. 정리가 안 되면 마음 편히 가족 요양을 할 수가 없어요. 제 경험상 하더라도 사고 납니다. 엄청 큰 사고 납니다. 형제 자매 간의 어떤 부모 부양에 관한 여러 가지 문제가 정리가 안 되면 그 집안의 가족 요양은 성공할 수가 없더라고요. 보니까 할 수가 없죠. 또 여자의 경우에는 남편과, 남자의 경우에는 자기 마누라와의 관계가 정돈이 안 되면 이 가족 요양도 절대 성공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나가서 이제 손주, 제가 딸둘이 아들 하나인데요. 이 애들이 할머니가 이제 걔들을 어느 할머니나 다 마찬가지겠습니다만 특별히 걔들을 키웠죠. 그러므로 인해서 걔들이 할머니에 대한 어떤 태도는 조금 다른 손주와 비교해서 좀 남달라돼요. 근데 그런 기미가 안 보여서 제가 상당히 힘들었는데, 그런 것도 시간이 지나면서 어느 정도 이제 정돈이 됐습니다. 이 정돈 하는데 4년이 넘게 걸리더라고요. 보니까 가족이 있어서 말도 안 되는 그 치매의 증상들, 선망 현상에 대해서 지켜보고 말대꾸하고 어떤 그 장단 맞춰주고, 이거 무지무지하게 스트레스 받는 건데요.
사실상 우리가 사실상 가족요양 초기에 얼른 생각한 것 똥을 좀 이렇게 처리하고 식사 먹여 드린다, 이것이 힘들 것 같아도 물론 그것이 힘들죠. 힘드는데 그것보다 더 힘든 것은 가족요양 할 때 그 노부모에 대한 여러 가지 증상, 육체적, 심리적, 정신적인 증상에 대해서 부모님 입장에서 서로 이렇게 그 눈높이로 상대해 주는 것, 이게 어마어마하게 힘들고 스트레스가 심합니다. 자식도 못하라고 하는 그 부모님, 자식에게 존칭을 사용하는 그 부모님의 헛소리에 대해서, 그 헛소리도 지속적인 헛소리에 대해서, 말도 안 되는 말이지만 치매 환자에게는 나름 논리가 있겠죠. 그 논리를 치매 환자 입장에서 논리를 맞춰 가지고 그 퍼즐을 맞춰서 처신을 한다는 게 보통 집중력이 아니고서는 힘들어요. 근데 그것을 가족요양을 안 하려면 모를까 해야 돼요. 말도 안 되는 헛소리지만 헛소리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뭔가 원인과 결과 속에서 움직이기 때문에 저 헛소리가 어디서 나왔으며 어떻게 해야 마무리 될 것인가, 밑도 끝도 없는 몇 시간 동안 떠버리는 저 헛소리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 어떻게 연착륙시키는 것이 가장 부모님에게 정신과 육체적으로 좋겠는가, 이런 노하우를 터득하기 위해서는 고도 집중과 분석과 통계가 이루어지는데, 이것도 힘들지만은 그보다 제일 힘든 것은 아까 말한 바와 같이 형제 자매 간, 가족 간, 손주 간의 입장 정리를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100% 장담은 못 합니다만은 어느 정도 그 정리가 끝났어요. 어느 쪽으로 결론이 났느냐, 무념, 무상, 무치, 우주 한 인자로, 우주 먼지로서 대한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하루를 버티지 못해요. 그래서 저는 우리 형제 자매가 오면, 오냐, 오십니까? 가면 안녕히 가세요, 잘 가라. 우리 마누라는 전세를 하나 내줬어요. 밖에서 살아라고. 우리 마누라 가끔 와요. 몇 개월에 한 번씩. 오십니까? 가세요. 거기에 대해서 일체의 평가나 2차의 사고 진도는 나가서는 안 되고 나갈 필요도 없고, 우리 자식들이 할머니 찾아오는 것은 한 3년에 한 번이나 오기 때문에 뭐 말할 가치도 없고요. 이것이 제가 제 자녀 교육을 시킨 현 주소입니다. 어쩔 수 없는 현실입니다. 똑똑하고 잘나고 남모르게 남다르게 열심히 교육을 했다고 자부하는 저입니다만은, 그러나 우리 자식이 아빠나 할머니는 대하는 자세가 현재 3, 4년에 한 번씩 아빠나 할머니를 찾아오는 그런 상황이에요. 이거 어쩔 수 없는 현실입니다. 받아들여야죠. 요즘 말하는 그들에게 저는 꼰대지 아빠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참 슬프지만은 어쩝니까? 상관관계에서 원인을 저에게 찾아야죠. 잠깐만요. 원인이 저에게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어찌 보면 억지인 것 같아도 맞아요. 제가 우리 자식들
아들과 마누라를 정신적으로 리드할 수 없고 포용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은 자명한 것입니다. 기회가 다시 된다면 인생을 다시 사서 아이를 다시 살아서 결혼해서 아이를 낳는다면은 좀 더 멋있는 남편, 멋있는 아빠가 되고 싶은데 그럴 기회는 이제 없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운명으로 받아들이고 걔들이 나와 걔들의 할머니, 제 어머님이죠. 어머님을 이렇게 좀 본의 아니게 무시한 것도 다 제 책임이죠. 제가 한다고는 했으나 그들에게는 아까 말한 바와 같이 아무런 영감을 주지 못했던 그런 저 처신이었다는 것이 증명이 됐잖아요. 지금 그들 언행으로 봐서 분하고 억울하지만은 이것도 저에게 원인이 있다 생각하고 받아들여야 할 것 같습니다. 차들이 너무 많이 오네요. 퇴근 무렵이라 차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마누라와 자식과 관계를 정리를 하고 또 형제 관계도 정리를 하니까 조금 마음이 평화로워진다 할까요? 받아들일 수 없는 현실을 받아들이는 훈련을 한 몇 년 해가지고 그것을 받아들이니까 좀 정돈이 돼요. 상당히 어려운 과정을 거쳤죠. 그걸 받아들이는 데까지는. 안 받아들이면 어쩔 거예요. 받아들여야지. 그렇지. 그것을 못 받아들이면 그건 일종의 사고죠. 현실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은 사고입니다. 왜 그런 거니? 대체적으로 자식이 엄마를 모시던 부모가 자식을 모시던 혹은 부부가 타 일방을 모시던 가족요양이 있어서 그 현실을 받아들이지 못하면 그 가족요양은 아주 위험한 단계로 진입한다는 것은 우리가 여러 뉴스를 통해서 접했잖아요. 그래서 받아들이고 거기에서 새로운 관계를 모색해야 될 것 같아요. 아이고. 제가 가족여행 5년째인데요. 이제는 제가 아까 말한 바와 같이 형제 관계와 가족 관계가 정돈이 되다 보니까 이제 육체적인 노동만 하면 돼요. 아주 제가 행복합니다. 현재 상황에서는 가족 요양이란 상황에서는 제가 아주 행복해요. 왜? 노동만 하면 되니까. 인간관계가 정리가 안 되면 노동만 해가지고는 절대 극복할 수 없는데요. 이제 인간관계가 정리가 되니까 아주 평화롭습니다. 이 봄바람처럼 제 마음이 아주 평화로워요. 잠시만요.
한가한 수요일로 한 20, 한 6도 그 정도 된 것 같은데, 예. 바람도 살살 마치 가을바람 불듯이 불어요. 바람이 굉장히 선선하고 좋습니다. 이 선선한 상쾌한 바람을 맞으며 석양역의 바람을 이렇게 맞아가며 산보하는 이 즐거움을 잠시 영상에 담아 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뵙죠.